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천은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라면 당연히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구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원혼들이 있습니다. 타인 때문에 자신의 꿈과 생을 접어야만 했다면 그 아픔은 더욱 가슴에 사무칠 것입니다.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한 맺힌 원혼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984년 임순 씨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픈 꿈을 안고 서울을 바라보며 임순 씨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임순 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방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련한 돈이 모자라 방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순 씨에게 그 복덕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아니 방 얻으시려고? 예. 저기 싸고 좋은 방 있나요? 아유, 방은 있죠. 아니, 근데 아가씨는 뭐 혼자예요? 예. 혼잔데요. 아유, 주인이 잠에 드는 건 딱 질색이거든. 왜요? 아이고, 아가씨를 더 봐. 뭐 전기세에다가 수도세에다가 아주 골치 아프거든. 전 안 그래요. 물도 조금만 쓰고 전기도 별로 안 써요. 저 전략 잘해요. 알았어, 알았어. 방은 6개월 계약에 월 6만 원씩이야. 지금 방은 비어 있고 어때? 좋아요. 새도 6만 원이면 엄청 싸네요. 주인이 착한가 봐요. 그럼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들어가려고? 예. 저 어제 아저씨 만나려고 좋은 꿈 꿨나 봐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방도 없고 게다가 방세도 싸고 돈을 덜 받는 걸 보면 주인도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 뭐 고맙긴 뭐. 아니, 근데 뭐 짐은 그것뿐이야? 서울살이 첫날에 이 정도면 저 부자죠. 그런데 임순 씨는 그때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비밀을 감춘 듯 했습니다. 어때, 뭐 집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집이 참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이사 오는 주인이 아니신가 봐요. 아, 집주인 여기 잠시 안 살아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복덕방 주인의 태도가 이상했지만은 해가 저물기 전에 짐을 풀기 위해 임순 씨는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뭔가 좀 속이는 것 같고 보는 눈빛도 별로 좋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그 방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값도 싸고 그래가지고 얻게 됐는데 그 주인은 없었고요. 그 집에 옆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도 새 들어 사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었고 그래서 그 싼 맛에 뭐 방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죠. 이 방이에요. 예. 와, 방이 좋네요.
임순 씨는 아담하고 깨끗한 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두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 주인의 사진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봐도 이쁘단 말이야. 임순 씨는 사진을 뗀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한 것처럼 걸어놓은 사진이 연거푸 떨어졌고 임순 씨는 뭔가 모를 섬찟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단칸방에서 임순 씨가 겪게 될 공포의 나날들 그 서막임을 임순 씨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지방에서 상경한 아가씨들은 대부분 청계천에 봉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임순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이 먹어? 나도 이번 달 월급 타면 도시락 싸올 수 있겠지? 미안해, 정혜야. 미안하긴. 인순이 넌 약해 빠진 마음이 문제야. 너 서울이 어떤 데인 줄 알아? 그냥 서울에서도 고백하는 데가 여기 서울이야. 얻어먹을 때는 눈 딱 감고 얻어먹는 거야. 그리고 나 우린 동네 친구잖아. 남자들만 먹어치기 친구 있냐? 너 방은 살만해? 좋아. 지상의 방 한 칸이란 말 알지?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은 내 방이다. 기집애. 너 그럼 그 방하고 결혼해라. 얘는 방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니? 왜? 방이 좋다며.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럴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하루였지만은 임순 씨는 서울 한복판에 자신의 방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후 임순 씨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밤새도록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순 씨는 그저 부부싸움이 잦은 옆집 여자의 울음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싸우나? 모르겠다. 저기 아주머니 계세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아예. 저기 어제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 해서요. 예? 아니 무슨 일이라뇨? 예. 어제 밤새도록 우셔서 걱정이 돼서요. 예? 내가 울어요? 난 어제 야근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여자 목소리가 들리던데요. 예? 아니 그럼 그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던가요? 예. 근데 아주머니 아니셨어요? 전 아주머니인 줄 알고
부부싸움 하셨나 그랬는데. 저 아가씨 이런 말 하면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니야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가난한 게 죄지. 내가 왜 이런 재수 없는 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빨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네? 아유 아니에요. 아유 근데 아가씨도 참 재수가 없네. 응? 아이 서울 시내 그 많은 방 중에서 하필이면 이 방이요. 아유 딱도하지. 임순 씨는 자신만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임순 씨는 불안의 정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바로 이 두 여자의 울음소리였던 걸까요? 그들은 임순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나를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몸은 안 보이는데 그 저기 눈동자만 보였어요. 눈만. 그래서 두 눈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섬찟한 그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몸을 서서히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렇게 안 움직여지고 그랬어요. 그것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사를 하자마자 이상한 흐느낌이 들리더니 이제는 살을 훑어내리는 섬뜩한 두 여자의 모습이 임순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것은 환영이나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환영이 그렇게 자주 나타난다면 또 어떤 한을 드러낸다면 우린 그것을 귀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임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만 되면은 여자들은 계속 나타났고 임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자란 잠 때문에 임순 씨는 일하다가 실수하기도 다반사였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말해봐. 남자 문제지? 아닌데? 남자 문제면 얼굴이 펴야지. 이렇게 망가질 린 없는데? 정혜야, 너 귀신 믿니? 귀신? 그럼 너 이러는 거 귀신이랑 관계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 너 혼자 사는 게 무섭구나? 모르겠어. 자기만 하면 뭐가 자꾸 나타나. 여자들이 막 노려본다. 그게 귀신 아니고 뭐겠어. 뭐라고? 너 못 먹어서 야 탈났나 보다. 엄마들이 그러잖아. 기가 약해지면 탈난다고. 일들 안 하고 뭐해요?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임순 씨는 방의 비밀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사진 찍으시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사진 말이에요. 저 여자들 누구예요? 아, 이 사진? 예쁘죠? 꼭 닮았죠? 이 세상에서 일가 친척이라고는 딱 둘밖에 없는 자매라지. 고아원에서 지내다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자기네들 방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이 자매요. 아직도 이 동네 살아요? 글쎄, 우리 사진관에서 사진 찾아가고는 통 보이질 않네. 나는 이 사진이 하도 잘 나와서, 그리고 아가씨들 사는 게 너무 기특해서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아가씨들 한번 오겠지요. 처음 들린 게 언젠데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통 보이질 않네. 아니, 아가씨 사진 찍으시게? 내가 이 아가씨보다 훨씬 더 예쁘게 찍어줄 테니까 찍어요. 네. 왜 그 자매의 사진이 단칸방에 걸려 있는 걸까요? 또 왜 그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걸까요? 임순 씨는 잠을 자면 자매를 만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옷감을 나르고 온갖 잔심부름을 하느라고 피곤해 지쳐 결국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자기네 방이니까 이렇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죠. 생생하고, 그러고 그날 밤에 나타나서 제 목을 조르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는데, 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고, 또 마음이야 꿀뚝같지만은 또 그 집보다 더 싼 집도 없었고, 방값이 싼 방도 없었고, 제 생활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축났었어요. 거의 한 13kg 정도 그렇게 살이 빠졌었어요. 신경쇠약에도 많이 걸렸었고,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임순 씨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네 집에서 자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친구 정혜 씨를 불러 같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대체 자매는 왜 임순 씨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도 무서워서요. 제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잤거든요. 잤는데, 자는 날 밤에 이제 친구는 이제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옆에서. 이렇게 친구는 자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저기 잠에 이렇게
잠자리를 청하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뒤척이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조금밖에 안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 이상한 기운에 딱 옆으로 돌아서서 얼굴을 보니까는 친구는 없고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옆으로 누웠더니 또 있었어요, 여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벌떡 일어났죠, 저는.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 여자 둘이서 그렇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사실을 말해줘요. 사실이라니. 제 방에서 전에 살던 자매 말이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아니, 그 애들을 봤다고? 아니, 죽은 지가 언젠데. 그래요. 제가 본 거 귀신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여자들이 저한테 나타나서 밤마다 괴롭히는 거냐고요. 난 모르는 사실이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인집 부탁을 해가지고 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그리고 건데. 복덕방 주인은 임순 씨가 모르던 사실들을 하나 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천혜고와였습니다. 세상에서 단 둘만 서로 의지하며 자란 그들은 한 끼 밥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자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조그마한 봉제 공장에 취직이 됐던 것입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 방 생겼네? 그래, 우리 태어나서 처음 가는 우리 방이다.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으자. 그런데 좋다. 자매를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진짜 좋다. 언니 약해. 같이 가자. 그는 집주인의 아들로 자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에게 서서히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잘 찾아봐. 너 덤벙거리더니. 어딨어? 대관절 어떤 사람이 여자 속옷을 훔쳐간다니? 나 알아. 안다고? 너 혹시 저번에 말한 그거 주인집 아들이 어떻게 속옷을 훔쳐가? 그거 가져가다 뭐하게? 변태야. 분명해. 너 생사란 잡지 마. 너 지금 말한 거 주인집에 살면 우리 당장 쫓겨나. 그러니까 너 입단돌이 잘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이상한 행동은 직접 목격되었고 자매에 대한 그의 집착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예쁘게 생겼네. 나랑 사귀시다.
댁도 주인집 아들이랑 사귀면은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봐요. 저는요, 당신이 주인집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고요. 전 지금 가볼 데가 있거든요. 자매로부터 모욕을 당할수록 남자는 자매에게 집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욕을 즐기며 더욱 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의 방으로 들어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매를 겁탈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연탄가스를 피워놓은 채 남자는 방으로 들어갔지만은 독한 연탄가스는 이미 자매의 생사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 밤 자매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떡방 할아버지가 그때서 말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자매가 연탄가스로 사망을 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부상 등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해서 빨리 집을 내놓아 놨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온 거라고. 그 원혼들이 그 방을 떠돈다는 소문이 있어 집주인도 그 집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자매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때야 나보고 왜 나가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페티시즘을 아십니까? 여성의 속옷이나 여자만이 사용하는 물건에 집착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일반 남성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착이 남에게 해를 준다거나 또는 여자에 대한 소유욕으로 발전한다면 페티시즘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생전 너무도 착하고 예뻤던 자매. 비록 생명은 빼앗겼지만 그들의 희망이었던 이 방은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자매의 방에서 자매는 흐느끼며 한을 토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임순 씨는 제보를 하고 난 며칠 후 자매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날선 눈빛으로 임순 씨를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자매의 원혼은 언제쯤 구천에 머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자매의 방에서 겪은 일들로 임순 씨는 원혼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원혼이 주는 공포를 아직도 매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연히 들른 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방에서 돌아서는 순간 다시 몸을 돌려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군가의 원혼이 아직도 떠나질 못하고 있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당신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지만은 예전엔 마을로 들어서려면 우선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둥글게 금줄을 친 당산나무나 성황당 그리고 장승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나쁜 것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마을을 지키는 신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목을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암묵적인 금기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보호되어 온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그 금기를 실제 현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500년간 마을을 지켜온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5번 국도. 경산에 소문난 신목이라는 회나무는 뜻밖에도 이 도로 한가운데 말라 죽어 둥치만 남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분들이나 이 나무에 내려가 모르는 사람들은 도로가에 이래 서 있는 건 교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왜 안 변해나 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방에 오래 살은 그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가 동시대도 지내고 이 나무가 또 우리 동민의 이제 편안과 안녕을 지켜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연시에 많은 분들은 비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무엇을 이리 간절히 비시는 걸까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기도는 좀처럼 끝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삼남동 회나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껏 영험함을 지닌 신목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회나무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남북으로 두 그루가 이 자리에 심어졌는데 당시 이곳은 경산현청의 관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산이 이거 해남거를 가면은 이거 고을이거든요. 옛날 고을 관사가 여기였어요. 전부 관사입니다. 크게 이자하고 관사인데 고을 관사 있을 당시에 해남거를 가면은 뭐 잔이고 대구고 뭐든 미라이고 뭐 우산이고 해남거 가면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게 여기 와서 뭐가 해남거리 와서 어느 지점에 찾고 요 고을원 여기서 그래 이래 찾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죠. 도로 한복판에 있고 그때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장이 되게 늘렸지만 그럴 때는 그저 구름만 하나 댕길 정도, 양자 구름만 댕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비포장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상징적으로 이제 이걸 아직까지 안 비고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산 주민들은 6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정월 보름이면은 이 회나무에 동제를 올리며 마을의 무사 안녕을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우를 받던 회나무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회나무 옆으로 나 있던 작은 옛 길이 25번 국도 노선으로 변경 확장되면서부터인데요. 이 도로는 경산 청도 간 국도 25호선 도로로서 1974년도 개설되었습니다. 이 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현재 회나무의 남쪽에 있던 또 한 그루의 회나무는 결국 베어지고 맙니다. 당시 주민들은 베어지는 북쪽 회나무 신의 노여움도 줄이고 그 신이 남아있는 남쪽 회나무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 큰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당시 그 경산읍 삼남 삼북동 그 주민들이 수호신으로서 주민들이 생각을 하였고, 매년 그 동전을 지내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그 나무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예, 당시 그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한 2번 정도 하였고, 또 당시 그 사업 시행할 당시 그 경산읍장실에서 지역 주민 대표 20-30명을 모아놓고 존치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현재대로 존치시키는 걸 원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나무는 주민들의 반대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회나무는 회색 콘크리트와 냄새나는 아스팔트에 갇혀서 뿌리부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나무 근처는 교통사고 빈발 지역으로 변해버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나무 근처의 도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전혀 없는 일직선 도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회나무는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교통사고라는 형태로 표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연로한 노인들의 기억에 따르면 이 회나무는 일제시대에도 여러 번 베어질 뻔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터블던 사람 앞에 흰 장사물 입은 노인이 나타나 나무 앞에 버티고 선 채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도로 건설로 마을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주민들의 열망은 어느새 회나무에 대한 믿음보다도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쪽의 회나무는 베어졌고, 당시 주민들은 제사를 지내 베어지는 회나무를 위로하면서 큰 화는 없을 거라고 자위를 했습니다. 그래 일이 다니거든요. 그래 이제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주로 이제 새벽에 뭐 사고 많이 낮에는 사고가 몇 건 났어요. 사고가 뭐 10번, 20번이 아니고 한 달에도 찾을 때는 2번, 3번, 4번도 날 때 있어요. 오늘 해놓거나 막 하루에 아니면 이틀 지나면 또 파드가 또 새로 하고 그래서니까요. 어린 시절 회나무 옆집으로 이사를 와 지금껏 살고 있다는 이종덕 씨는 25번 국도가 완공된 이후 회나무 근처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밤에는 뭐 한 12시나 1시, 2시 그 사이에 나오면 뭐 여도 저도 막 한 7, 80km 이상 밟는가 봐요. 근데 저녁에 이제 뭐 인적기 더 몰고 하니까네. 그래가지고 이제 밟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네 2차선이 단선이 돼본단 말이에요. 그리 모르고 막 1차선에 오다가 데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보는 거라.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고로 다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한 달에도 몇 건씩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승용차가 이렇게 저쪽에서 올라와가 여기까지 저 난개까지 됐어요. 그래도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사람은 안 다쳐요. 그 차는 완전히 뭐 이건 폐차하지 수리한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받아가지고도 뭐 경찰관들이나 오면 뭐 벌금이나 하고 조수받고 하면 뭐 하루에 보내보잖아요, 그죠? 그래 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차 몰고 도망가보는 거라.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 2돈 반 추룩을 가지고 빈 차인데 여기 이래 받았어요. 여기 받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 받아가 저 집 그 담에 갖다 받으면 저 편하죠, 그지? 아니 뭐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도 다쳐가지고 차 못 몰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도. 콘크리트 보호벽에 부딪혀 차는 박살이 나도
사람은 전혀 다치질 않았다니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취재팀은 교통사고 담당 경찰과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쪽까지 튕겨서 나갔다고 할 그런 걸 목격을 하셨대거든요. 그런 데서 사람이 다치질 않았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만약 이 정도 받아서 저쪽으로 튕겨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부서진다 그러면은 뭐 경우에 따라 뭐 승용차나 화물차나 그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폐차다 봐야죠. 이 콘크리트가 이만큼 갈라질 정도로 부서졌다 그러면 폐차 정도 되고 뭐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하다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10년 전 삼남동에 살았던 이순애 씨의 경우 회나무 근처 교통사고로 손자가 다쳤는데 회나무의 정성을 들이자 곧 완쾌됐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깨지고 사고 이거 가장 많이 나는 데인데 사람이 안 다치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이상하죠.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고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몇 년씩 계속된다면 담당 관청에서는 당연히 그 피해를 줄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도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96년도, 98년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주민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주민들 모아놓고 그 여론조사하기는 힘들어가지고 그 인근 삼남, 삼북동 한 300~400명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아마 찬반 그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철거하는 데는 아마 실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나무는 500여 년간 뿌리를 박은 채 살아온 땅에서 베어지는 화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회나무는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새에 서서히 뿌리부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500여 년간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회나무는 지금도 그 역사의 흐름만 지나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정신적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나무가 죽어버리자 경산의 25번 국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교통사고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나무의 원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는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려는 그 어떤 것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